여러분, 팔란티어가 뭐 하는 기업인가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실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현이 되나요? 잘 안 되죠. 아마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제 영상 이외에도 다른 여러 콘텐츠들에서 팔란티어를 분명히 접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팔란티어를 표현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들이 하나로 모아지던가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려지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 개념 하나를 심어둘 겁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확히 박히게 되면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팔란티어에 관한 그 어떠한 정보들을 다 들으시더라도 다 이 개념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단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심으려는 이 개념은 우리들만의 방식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누가 봐도 직군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러한 만국의 공통적인 개념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팔란티어는 고객사에게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고객사는 그 플랫폼 위에서 자신의 회사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듭니다. 이게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표현만 기억하신다면 그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그 누구에게 얘기하더라도 모두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엔드-투-엔드 플랫폼과 디지털 트윈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용어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팔란티어에 관한 그 어떠한 정보를 들으시더라도 결국 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귀결됩니다. 엔드-투-엔드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트윈.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트윈 플랫폼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는데 한 번만 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엔드 투 엔드잖아요. 말 그대로 데이터 작업과 관련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음식을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해서 먹잖아요. 이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는 과정이 이 앱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장에서 식재료를 재배하고 수확을 하죠. 그 수많은 농장에서 수확된 재료들이 하나의 도매처로 이동을 합니다. 재료들이 한 곳에 통합되는 거죠. 그리고 예쁘게 포장한 후에 도매처에서 식당으로 이동하죠. 포장된 식재료들이 도매처에서 다시 식당으로 재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식당에서 재료들이 조리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음식이 완성되면 그 음식이 소비자의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분절화되어 있었고 각각의 영역이 서로 독립적인 플랫폼으로서 존재했는데 이 투이 플랫폼은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데이터로 얘기해보면 문제를 설정하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 모델들을 통해 데이터를 한번 정제를 하고 이 정제된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는 앱으로 다시 이동이 되고 앱에서 요리조리 조리된 후에 유저에게로 최종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이 파운드리라는 E2E 데이터 플랫폼 안에서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E2E 데이터 플랫폼. 자, 그럼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이해해 볼게요. 고객사가 이 파운드리 플랫폼 위에서 자신의 회사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느낌이 들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테슬라 모니터 안에 보면 실제로 이 차와 똑같은 모습의 차가 하나 더 있죠. 차의 실체가 그대로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진 일종의 아바타, 이게 떠오르지 않나요? 말 그대로 디지털 트윈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차와 이 그래픽이 동기화가 된 상태. 문이 열리면 그래픽상에서도 문이 열리고 이런 느낌이죠. 자, 우리가 자동차를 이러한 방식으로 모니터상의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대충 감이 와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명확한 구체적인 모양이 있으니까요. 그 누가 봐도 그 모양을 똑같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이는 대로 똑같이 카피해서 디지털화 시키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기업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기업은 모양이 없거든요. 기업은 구체적인 형체가 없어요. 건물은 기업이 아니죠. 그건 직원들이 일하는 장소일 뿐이지. 뭐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테슬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테슬라가 어떻게 생겼죠? 테슬라가 T 모양으로 생겼나요? 아니죠. 이건 그냥 로고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테슬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뭔가 느낌적으로는 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기업이란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테슬라를 떠올리면 그 그려지는 모습들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까 앞에서 분명히 고객사는 파운드리 플랫폼 위에서 자신의 회사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자기 회사의 구체적인 모습을 모르니까 회사와 똑같은 디지털 아바타 형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의 형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업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 질문은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하면 구체화된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화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개념들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런데 면역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 상태를 똑같이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가 없습니다. 난감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똑같은 디지털 트윈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죠. 자동차처럼 구체적인 모양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그리고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생기는데 이 항체에도 명확한 모양이 있어요. 여기서 이 항체는 우리 몸의 면역을 구성하는 한 일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항체를 현실 세계에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일부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일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들의 백신을 맞아서 수많은 항체들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홍역 항체, 인플루엔자 항체, 간염 바이러스 항체, 파상풍 항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항체들을 다 표현해서 모이게 된다면 추상적이었던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여기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 몸의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이 항체의 모양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둘이 만났을 때 정확하게 결합을 해서 바이러스를 분해시킬 수 있거든요. 이때 여기 항체의 모양을 봐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이 있죠. 이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트윈인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면역의 입장에서는 적이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그 문제들을 트윈으로 만들고 그 문제에 맞는 항체를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그 항체를 눈에 보이게 그리게 되면 내 몸의 면역 체계의 일부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문제를 통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화이트 해커 있잖아요. 완벽한 보안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커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랑 같은 이치인 겁니다. 이것을 기업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업이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 지금 직면한 문제를 트윈으로 만들므로써 그 문제에 맞는 솔루션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 문제에 맞는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현실 세계에 표현하게 되면 그것이 곧 기업의 일부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솔루션들을 모두 표현하게 되면 추상적이었던 기업의 전반적인 모양이 현실 세계에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컴퓨터 안에 표현했을 때 바로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해봤지만 팔란티어가 왜 그렇게 문제에 집착하는지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기업은 원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구현해낼 수 있어야 그 기업의 존재에 의에 맞춰서 그 기업의 트윈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문제가 곧 기업의 모습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자연에 에너지를 갖고 있는 모든 현상은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문제라는 것도 엔트로피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면서 더 커져가게 되는 거죠.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맞춰서 구현된 기업의 모습은 애초부터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변해가는 문제에 따라서 기업의 모습도 계속해서 변해갈 테니까요. 그럼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기업은 모습이 일정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런 기업의 모습이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다면 디지털 트윈도 지속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회사에서 현재 회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명확히 그려지나요? 그 문제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명확하게 그려지나요? 만일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다면 현재 기업의 모습이 실제 문제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문제는 계속해서 엔트로피를 타고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태의 기업에서 AI가 구현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AI에게 질문을 해도 AI는 기업의 실제 문제와는 동떨어진 데이터를 읽고 답하게 될 테니까요.